네, 군집 분석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군집 분석에 있어서 앞서 계보적 방법이 아닌 최적 분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K 평균 군집 방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집 분석에 실제 활용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최적 분리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또는 K-평균 군집 방법 이런 겁니다. 계보적 군집 같은 경우는 한 번 군집에 속하면 다시 이합 집산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최적 분리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최적 분리 군집 분석 K-means 메서드는 먼저 군집에 있어서 군집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럼 5개 개수만큼 각 군집의 초기 값들이 할당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초기 값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료에서 처음 K개의 개체, 레코드를 초기 값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임의로 K개의 개체를 골라서 초기 값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어진 군집의 개수보다 많은 초기값들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 간격으로 고르고 오차 제곱합의 기초를 둔 판정 기준이 충족할 때까지 군집에서를 감소시키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소프트웨어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냥 초기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초기값이 되면은 그 각 군집별 초기값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과 그 군집 개체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임의로 초기값을 정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가까운 것들끼리 개체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개체가 할당이 되다 보면은 그 군집에 있는 개체들이 이제 새로 할당된 걸 기준으로 평균을 다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평균을 계산하면 계산된 평균을 기준으로 다시 개체들 간의 거리를 또 다시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또 가까운 거리로 다시 또 할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하면서 그런 군집의 중심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이 되면 안정화된 이제 군집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개체들이 이제 재할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맨 아래 빨간색은 이런 의미입니다. 계보적 군집은 자료가 만 개일 때 만 곱하기 만 거리 행렬 구해야 되고요. 이거 굉장히 컴퓨터로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 덴드로그램을 만 개를 덴드로그램을 그리면 그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SPSS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운되고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즉 개체수가 많을 땐 계보적 방법 쓰지 않고 이런 최적 분리 방법을 주로 이용해서 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K 평균이라는 건 군집수를 미리 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실제로 이 사례는요, 뭐냐면, 맨 아래 화면의 아래를 보면 청바지.sav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689개의 매장에 4가지 유형의 청바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출액 규모로 보면은 매출액이 큰 군집, 작은 군집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죠. 너무 정보에 대한 판단이 미흡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파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매출액 전체 규모는 작지만 다른 군집에 비해서 스트레치형의 판매 비율이 높은 그룹 이런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변수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또한 극단값이 있는 경우는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 변환 이런 걸 취하면 훨씬 더 유용한 거죠. 그래서 변수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변환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sales TOT라고 하는 건 전체 이제 매출의 기준이고요. LFA 언더바 레이셔, LLE 언더바 레이셔, L 언더바 ST 언더바 레이셔 이런 것들은 각각 전체에서 패션형이 차지하는 비율, 레저형이 차지하는 비용, 스트레치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새롭게 변수를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석 메뉴에서 분류 분석의 K 평균 군집 분석이라는 게 아까 계층적 군집 분석 위에 있죠. 그거를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즉 K 평균 군집 분석 대하상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군집 분석할 변수를 갖다 변수에 세일스 토탈 L 언더바 FA 언더바 레이쇼 등등 방금 이야기했던 변수들이 옮겨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군집의 수는 몇으로 해놨어요? 3개라고 해놨죠. 3개. 여러분들 3개. 그래서 군집의 개수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레저형이다, 스트레치형이다, 뭐는 뭐 패션형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군집의 개수를 3개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소속 군집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고요.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군집 분석한 결과를 군집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또는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해 달라는 옵션을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최종 군집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ales TOT라는 게 해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군집일이 3395, 군집이가 4403, 군집 3이 2200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집 2가 이제 매출 규모가 큰 데고 군집 3이 매출액이 작은 그런 규모인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냥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군집 2가 매출액이 큰 군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군집 3을 한번 보세요. 군집 3은 전체적인 매출액 규모는 제일 작은 그룹이죠. 근데 다른 데와 비교해서 여러분들 맨 아래 보면 L 언더바 ST 언더바 레이셔라고 하는 변수 스트레치형 이게 로그를 취한 값이잖아요. 그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1.97이잖아요. 군집이는 마이너스 2.30이고 군집이는 마이너스 5.1. 그러니까 다른 군집에 비해서 뭐예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치 유형의 판매 비율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매장, 군집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다음 군집 1을 한번 보세요. 군집 1을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봐요. 레저형 보면 마이너스 0.69, 군집 2는 마이너스 0.83, 군집 3은 마이너스 0.99니까 레저 유형의 판매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또 스트레칭의 판매 비율은 엄청 낮은 그런 군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을 한 걸 여러분들 보면요. 세일스 토탈, 그 다음에 L 언더바 FA 레이셔, L 언더바 LE 레이셔, L 언더바 ST 레이셔 그런 것들이 유의 확률을 보면 전부 유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해당되는 변수들이 군집별로 여러분들 굉장히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군집 분석을 하는 변수로서 굉장히 적정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우리가 계보적인 군집 분석에서 군집수를 결정해서 최적 분리를 해라 이렇게 많은 텍스트에서도 나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대신 최적 분리를 할 때 군집의 수를 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보적 군집 분석에서 적정하게 군집 개수를 정하고 최적 분리를 실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분석해 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일스 토탈, 패션, 레저, 뭐 스트레치, 오리지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평균값들을 이렇게 그림같이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보는 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또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뭐 원도표 형태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놓는 것들 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군집 분석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집이 지금 1, 2, 3, 4, 5가 있잖아요. 1, 2, 3, 4, 5 있을 때 먼저 여러 가지 변인 중에 군집이는 남자의 비율이 48%고 여자의 비율이 52%다 이런 거죠. 특히 다른 군집에 비해서 군집이는 남자의 비율이 되게 높네요. 군집 3은 여성의 비율이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군집 2가 결혼을 한 비율이 군집 4가 결혼한 비율이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할인 고객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거주지도 A부터 H까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가 주로, 그 다음에 나이는 어느 정도 된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제품을 예를 들어서 7개 중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 금액의 평균값들이 나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군집일은 어떤 제품을 주로 많이 구입하는 그런 고객인가,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8쪽과 같은 결과를 요약해 놓으면, 그것을 잘 해석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집 분석을 통해서 세분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군집 1부터 군집 5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광고와 관련되는 분석된 결과를 저 일부 축약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군집 1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광고 무관심층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명명을 한 거고요. 모든 요인에 대해서 수치값들이 안 좋아, 낮아요. 인구 사회적 특성을 보면 남성들이고 30, 40대 기능 노무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계층 그룹이 군집 1이고요. 군집 2는 모델을 주목하는 거예요. 남성들이고 10대, 20대 학생들이고요. 그런 해외 스포츠 스타라든지 유명 연예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큰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군집별, 군집을 나눠놓고 그 군집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각각 요인의 특징, 인구 사회적 특성, 그다음 그 계층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어떤 군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가볼게요. 이것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한 건데요. 한국 도시지리 학회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군집별 요인의 영향력 분석해가지고 여기 요인 보면 FC 언더바 1 상대적 1차 요인, 절대적 1차 요인, 2차 요인, 3차 요인, 이런 4개의 변수를 가지고선 군집을 갖다가 A, B, C, D, E, F 6개 군집으로 나눠 놓은 거죠. 각 요인의 이런 영향력, 점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 자료의 특징적인 것은 그런 군집 정보에 대해서 분산 분석을 해봤습니다. 군집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느 군집과 어느 군집 간의 차이가 있느냐는 사후 비교, 쉐페 방법을 이용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대적 1차 요인은 군집 1하고 6이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로 결과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지리학회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지역을 기준으로 뭐 구라든지 이런 거죠. 뭐 이런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그 지역을 221개 지역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A유형 상업용도 발달형이다. B유형 상업용도가 과다형이다. C형 녹지용도가 발달형이다. 뭐 이런 형태로 공업용도 발달형,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6개 군집으로 나눠 놓고 그 지역은 주로 어디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군집 요약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요거는 조금 개체를 요약한 거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변수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군집과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가 인자 분석 이런 데서 여러분들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항목이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있는데 그 항목을 묶었어요. 그래서 20, 12, 19, 22, 22 해서 25까지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를 요인으로 자기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묶었고요. 그 다음을 여성적 성향 추구라고 하는 변수 그룹을 묶었고요. 또 자기 외향 중시 이런 것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분석을 통해서 이건 변수 군집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크롬바 알파까지 구성 타당도라든지 또는 신뢰성 결과를 살펴본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 군집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호텔 경영학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군집을 나눠 놓은 거고요. 군집은 크게 군집 1, 2, 3, 3개죠. 그쵸? 평균값들이 나와 있는데 군집 2가 평균이 제일 높네요. 라이프 스타일에 유형해서.
그 다음 군집 3이 제일 값이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군집 분류를 했는데 앞서 한 것 자기 욕구 충족, 여성적 성향 추구, 자기 외형 중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집 세계와 성별과의 이제 비율 교차 분석돼 놨고요.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교체해서 놓은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군집별 결과를 이런 인구 사회적 변인과 또 군집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비교해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군집별 라이프스타일 명명 및 특징 분석 결과.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완성형, 여성적 성향 추구형, 자기 외형 중시형 이렇게 세 개 군집으로 나눴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인구 사회적 특성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꼼히 봐야 이렇게 글로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분석해서 그 결과 수치 하나하나를 보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군집 분석을 맺으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맺은 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군집 분석에서는 판별 분석에서는 그룹 분류가 존재했죠. 근데 군집 분석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 변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분석의 목적이다. 판별 분석은 그룹 변수 y가 주어져 있었다. 이런 거죠. 군집 분석은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군집한 목적과 관련 있는 개체의 특성, 변수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다.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변수가 너무 많으면 분석의 복잡성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어떤 일을 해요? 변수를 축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변수들을 차원을 축약을 하고 축약을 하면 인자 점수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점수를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다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원 변수들 대신 인자 점수를 분석 변수로 선정을 하고요. 추출된 인자가 바로 이런 분석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요인의 역할을 잘 하는 경우 군집 분석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형성된 군집에 대해서 이해도 쉽고 명명도 가능하고 해석도 아주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군집 분석은 어디다 쓰이느냐 하는 그 가치가 거기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집단을 인구 사회적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몇 개 그룹으로 나누었다면 소속원들의 관련 태도와 형태가 그룹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비슷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룹 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군집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특정 가전제품 A의 보유 여부를 봤을 때 군집별로 보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와야 그룹을 나눈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군집화 결과가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군집화한 결과가 별로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죠. 군집 분석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런 내용이 군집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이번 학기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5주와 관련되는 강의를 제공을 했고요. 14주는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 제공을 했고 15주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자료를 잘 검토해 보면서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강의에 대한 소화 능력을 보도록 제가 온라인 시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동안 분석 방법을 내가 한번 다시 잘 정리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이번 학기에 만나서 강의를 못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 강좌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들어줘서 여러분들 고맙고 과제를 또한 열심히 제출해줘서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을 거고 4학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돼서 상담이라든지 또는 진로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일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